네, 안녕하세요. 롤리폴리의 신나는 공부. 오늘 그 제2회입니다. 오늘은 로봇공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잠깐 로봇공학은 끝점만 생각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로봇공학은 뭐냐 하면 신의 손을 만드는 학문입니다. 신의 손을 만드는 학문이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맨 밑에는 그림처럼 사람이 손을 쭉 뻗어가지고 앞에는 병을 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병에서 만약에 사람 어떤 신의 손이 나와서 신의 손이니까 안 보이겠죠? 사람의 손을 갖다 이렇게 이쪽으로 와 하고 유도를 해주면은 참 편하게 가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사람은 근육만 움직여서 눈으로 보면서 정확히 손을 뻗쳐서 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우리를 유도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과연 이 신의 손은 뭐냐? 예, 신의 손에 대해서 정책을 좀 일단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학이란 무엇인가? 자,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건축공학 많은 공학이 있습니다. 자, 공학은 뭐냐면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공학이란 건 에너지의 변환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문이다. 에너지의 변환. 자, 예를 들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자, 우리가 볼 때 사람이 타고 어딘가 이동하는 게 자동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석유 에너지, 석유니까 화학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움직여서 사람을 어디나 나르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의 변환을 하는 그런 걸 공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에너지란 게 나오는데 에너지는 과연 또 무엇이냐? 에너지란 말이죠. 이것이 어떤 열 또는 움직임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모터 같은 경우는 모터에 전기 에너지를 투입을 하면 모터가 회전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서 모터에서 열이 나죠. 예. 아니면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에너지를 써가지고 엔진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열도 납니다. 열 또는 움직임과 열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원천이 되는 게 바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형태가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또는 어떤 공터에 갑자기 아름다운 건물이 생겨요. 여기도 어떤 에너지가 투입됐으니까 그러겠죠. 또는 태풍이 불어서 있던 건물이 무너져 내려요. 형태가 변했죠. 이런 것도 어떤 에너지의 어떤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에너지가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 자, 파워가 세면 좋은 건가요? 자, 한번 보세요. 파워가 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경기용차처럼 한꺼번에 많은 석유를 써가지고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것뿐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빨리 달리니까 좋지만 파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효율이 나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파워가 세면 효율이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연비가 좋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름을 적게 먹고 오래 달리겠죠. 자, 이런 건 효율이 좋습니다. 반대로 파워는 약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TNT 그러면 폭탄인데 자, 감자는 우리가 먹는 감자입니다. 자, 어떤 게 에너지가 많을까? 1g당으로 따졌을 때 감자가 15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자는 훨씬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감자가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자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단 TNT 한 큐에 한 번에 폭발해서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효율이 나쁜 거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아까 신의 손의 정체, 신의 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손을 유도해 주는 거. 자, 이게 뭐냐 하면 수학. 이런 이제 수학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습을 통해서.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로봇 우리가 사람이 가서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교시 또는 티칭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작은 어떤 로봇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장난감 같은 로봇인데 3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끝점이 있습니다. 끝점. 끝점 굉장히 멀리 있네요. 자, 이 끝점을 움직이는데 요거를 갖다 사람이 제가 이렇게 직접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요걸 갖다 우리가 티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관계와 이 관절의 각과 요 끝점의 관계를 풀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물론 풀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게 신의 손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간상에서 어떤 물체는 반드시 6개 이상의 자유도를 가지지 못합니다. 6개의 자유도가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는 건 6개의 자유도. 요 얘기는 나중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의 자유도, 6개 움직임밖에 못 가지기 때문에 로봇은 관절이 6개 또는 3개의 자유도밖에 못 가지는 로봇도 있습니다. 그런 건 관절이 3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워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학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수학이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사실 연결 안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실만 예를 들어 인공지능 마찬가지고 내부 안에는 수학이고 물리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음악, 수학은 문서가 있냐? 음악도 피타고라스가 기계를 만들 때 수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파수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수학적 개념이 나옵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게임이나 로봇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수학입니다. 자, 근데 수학이 뭐가 아름답냐?
좀 어렵기만 하죠. 근데 실제로 수학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사가 사랑하는 수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억상실에 걸린 박사가 어떤 수식을 사랑합니다. 어떤 수식은 이런 오일러 공식이라는 수식을 사랑하는데 이 오일러 공식은 잘 보시면은 E하고 I하고 파이가 나오죠. 그죠? 이 E라고 하는 건 초월수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수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깊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걸 신의 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다든지 태어난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는 게 풀어보면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대부분 이 E가 나옵니다. E가. 그리고 밑에는 허수. 자, 허수라는 건 뭐냐면 실수 허수가 있는데 x의 제곱을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썼을 때 이걸 허수라고 얘기합니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것도 어려우니까 일단 건너뛰고요. 이걸 이런 어떤 복잡한 수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이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원주율이라고 하죠. 3.14. 자, 요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야, 신기하죠? 하나도 안 신기해요? 자,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로그란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로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수함수의 역수인데 자, 로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로그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종이를 몇 번 주면 달날까지 갈 수 있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컴퓨터가 예를 들어 1억 비트 컴퓨터가 나왔다. 그럼 이게 과연 얼마나 빨라진 거냐 이런 것도 로그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로그를 이용해서 많은 다른 계산도 할 수 있어요. 곱셈, 나눗셈도 할 수 있어요. 옛날 로그자라는 걸 썼습니다. 실제. 그래서 로그란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기한 거다라고 알고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확률 통계 여러분들 많이 요즘 뭐 TV에서 많이 나오죠. 뭐 선거 문제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비서 문제라고 있어서 누구랑 결혼하면 행복할까? 아니면 또 누구를 뽑으면 우리 회사가 잘 될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열이라는 걸 배웁니다. 자, 1, 2, 3, 4 나가는 1, 2, 4, 6, 8 나가는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수열을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zn 플러스 1은 zn의 제곱 플러스 c 아주 간단한 이런 점화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만델브로 집합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한번 동영상으로 보세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하나의 우주가 탄생합니다. 이 말 아니고 이 간단한 식을 갖고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주가 탄생합니다. 실제로 안으로 깊게 들어가면 계속 새로운 세계가 나옵니다. 신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가 영원히 펼쳐집니다. 영원히요. 이 우주보다 더 큰 세계가 펼쳐집니다. 한번 꼭 보세요. 자, 그래서 수학이라는 건 말이죠.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지만 왜 중요하냐 하면 자, 덧셈, 곱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구구단을 배우냐 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2는데 자, 이걸 갖다 2 곱하기 3도 8이죠. 그죠? 덧셈을 곱셈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 덧셈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곱셈을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2의 3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의 지수 개념이라는 또 다른 어떤 수학 개념이 확장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지수 개념을 확장하면 그다음 뭐가 나오냐면 방정식, 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막 이런 것들이 방정식이 또 지수 개념으로서 또 확장이 됩니다. 또 이런 걸 이용해서 기하학이 나오고 다양한 수학 확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9, 0의 최적을 구할 때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4차원 구, 눈에 안 보이죠? 4차원 구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4차원 구도 이런 개념적 확장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1 파이의 제곱 r의 4승이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우주, 블랙홀이라든지 뭐 웜홀, 아니면 양자역학에 나오는 전자, 쿼크, 그다음 뭐 공기가 움직이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죠? 전자, 아니면 전자기학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고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학의 위대함입니다. 자, 뭐 여기는 저기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건너뛸 건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찾아보면 가장 아름다운 수식을 제가 증명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4천 구유 최적. 이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레벨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로봇 얘기로 하겠습니다. 로봇 얘기로 넘어가면은 자, 로봇 아까 나왔던 그 로봇이죠. 요 로봇. 자, 요 세 가지 관인데 이 로봇을 잘 생각해보면 로봇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컴파스가 3개 달렸다고 생각하세요. 컴파스는 이렇게 해서 보면 원바퀴 못 그리죠. 원호도 그리지만 원바퀴 못 그리는데 요 3개가 달려서 컴파스가 3개 달리면요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모든 로봇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제가 약간 수학적으로 바꿔봤어요. 뭐 대단한 수학은 아닙니다만 요런 길이도 L2라고 바꿨고 요 목의 길이도 L1이라고 바꿨고 뭐 전체 여기까지 요 공 끝까지의 거리를 X라고 놓고 이 높이를 Y라고 놓고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각각의 관절 세타 1, 세타 2 이렇게 바꿨는데 요 관계를 구한 게 로봇공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자세하게 할 텐데 어쨌든 요런 로봇이라는 게 움직일 때 각각의 어떤 길이 그때 끝점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그걸 회전 관절 곽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내는 걸 로봇공학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보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인, 코사인 이건 삼각함수가 나옵니다. 삼각함수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